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데, 파급력은 모르겠어요. 지금 글쎄요. 일단은 이게 그 SBI 그 합작으로 조인트로 만든 R3와 합작으로 만든 그 R3 재팬, SBI 재팬 R3인가요? 순서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 어쨌든 합작회사 만든 거는 그 합작회사 관련된 거 공지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동아시아 쪽만 담당해요. 그 합작회사가.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다 R3가 담당하는 거예요. 리플 아시아와 똑같죠. SBI 리플 아시아도 동아시아 지역만 SBI 리플 아시아한테 맡기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과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SBI가 직접 컨트롤해서 나설 수 있는 구역은 동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약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그냥 R3를 지분을 100% 보유해버려갖고 그냥 SBI가 꿀꺽 해버리면은 그냥 뭐 이제 추가적으로 세틀먼트 추가할 필요도 없다. 그냥 XRP만 있으면 돼. 이렇게 밀고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본인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합작회사 통해서 이제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SBI가 일본 내에서 영향력이 클지 몰라도 뭐 우리나라라던가 우리나라는 SBI 하면 SBI 저축은행 뿐이죠. 뭐 우리나라 안에서 뭐 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중국 또한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니까 파급력은 그렇게 막 우리가 바라는 만큼 또는 기대한 만큼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본 내에서는 이 친구들이 정리를 해줄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더불어서 3월에 연계로 봐야 될 건 3월에 SBI VC가 익스체인지 형태로 오픈한다는 거. 예. 이제 점점 준비가 됐어요. 머니탭이 XRP를 이제 브릿지로 쓰려면 SBI VC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3월달에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만 일본 내에 그런 법적인, 아까 머니탭 관련해서 언급 나올 때 법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빨리 뒷받침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게 좀 약간 시기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우려는 돼요, 솔직히. 지금 사실은 지금 일본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저 일본 잠깐 보죠. 월드뱅크 가면은 월드뱅크 보는 게 좋겠죠? 월드뱅크 자료를 보면요, 송금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드뱅크가 출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신빙성이 높아요. 이걸 볼까? 재팬이 들어가나? 순위권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역시나 없죠. 그럼 디테일한 거 봐야겠네. 링크 주세요, 링크. 링크 여기 안 달려있나? 브리프. 여기에는 안 나있나 보네요. 다시. 아, 이거 보면 되겠다. 최근 거 30번. 이거 보면 되겠네요. 브리핑 자료인가? 그러네, 브리핑 자료네. 이거 말고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데이터 이거 보면 되나? 아웃플로? 그네? 이거 보면 되네. 일본이 아마 순위권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컴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해당 국가로 들어오는 돈들, 송금돼서 들어오는 돈들 얘기하는 거고, 아웃플로우는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보다 순위에 없을 것 같아요, 얘네가. 왠지 느낌이. 편집 사용을 해야겠네요. 바이러스 걸린 건 아니겠지? 자, 봅시다. 데이터 이제 필터 걸고 정렬을 해서 보죠. 내림차순 정렬하면 제일 위에, 야, 미국 1등이네?
미국이 송금을 보내는 건 1등이네요. 지금 2017년 자료 기준까지 보면은 미국이 1등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써있죠. 2등이 의외다. 아랍에미리트 2등이. 이야, 아랍에미리트.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그 어느 친구죠? 사우디아라비아. 이 두 친구가 2, 3등인데 둘이 합치면 미국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송금을 지금 보시는 거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외부로 다른 타국으로 송금을 보내는 거 순이에요.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아랍에미리트, 3등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어우, 좋은데? 이 두 개 지금 리프사 짝짝꿍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 때 뭔가를 보여줄 것 같은데 좋네요. 얘네가 2, 3이에요. 일본은 몇 위에 있을까요? 일본 쿠웨이트가 9등이네. 와, 쿠웨이트도 많이. 와, 우리나라 12등이네요. 돈 많이 보내네, 우리나라. 네덜란드 14등, 16등이 영국. 영국이 더 낮아요, 지금. 일본이 22등. 22등. 규모는 저희의 절반도 안 돼요. 송금 보내는 게. 약간 기대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오는 돈 수치를 보죠. 인플로우를 보죠. 어디 한번 봅시다. 인플로우는 어떨지. 인플로우는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인도가 1등일 거예요. 그리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멕시코인가? 필리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이미 많이 봤던 자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죠. 오피셜 자료는 보긴 봐야 되니까. 자, 내림차순 정리하고 1등 역시나 인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중국이고요. 필리핀이 그 다음이고 4등이 멕시코였네요. 5등이 프랑스예요. 의외로 프랑스. 뭐니? 그 다음이 이집트고 나이지리아 이 순으로 가는데 역시나 이 선진국들이 앞순위에는 없죠. 외노자들이 이제 나가서 돈 벌어는 거 본국으로 송금하는 게 주로 이 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되게 없습니다. 다 후진국들에 속하는 애들이 앞쪽에 있죠. 한국은 27등이네요. 일본은 없어요. 외국 가서 돈 벌어서 본국으로 돈 버는 37등입니다. 규모도 엄청 작아요. 네, 오마이갓. 네, 4,629 밀리언 달러. 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머니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기업이 쓰라고 만든 솔루션은 아니에요. 일단은 아까 보셨지만 레미턴스예요. 레미턴스 계속 얘기하잖아요. 레미턴스. 그러니까 그 지금 레미턴스 시장의 규모를 봤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들어오는 돈이나 이제 밖으로 보낸 송금 자체도 되게 규모가 낮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플로 들어오는 것과 아웃플로 보내는 거, 일본 내로 들어오는 송금이나 나가는 송금 둘 다 합쳐도 우리나라가 외부로 보내는 송금의 양을 넘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설령 그 엑스라피드를 이제 송금에 쓰기 시작한다 일본이 하더라도 저 규모를 다 엑스라피드 처리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머니탭이 혹시나 엑스라피드 활성화 되더라도 만약에 레미턴스만 처리하는 수준에 그친다 활성화 되더라도 그러면 큰 기대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죠. 네. 여전히 그거는 우리 인생사로 비유하면 걸음마 하는 거예요. 어린애 걸음마 하는 수준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하이 밸류라고 표현을 하는 그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드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XRP가 브릿지를 해야 됩니다. 송금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기업들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보통 수출입할 때 쓰는 거죠.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그거를 이제 브릿지해야지 규모가 큰 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역시도 그 그림까지 가져야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 SBI는 그 그림에서는 깨어 있어요. 이제 R3 코르다 블록체인 이용해서 트레이드 파이낸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 블록체인 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언제 실현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머니텍 같은 경우가 이제 XRP 브릿지로 활성화되더라도 아직은 레미턴스 분야이기 때문에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 그 점은 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얘기가 나서 그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쟁점사항 또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채팅창에서는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도대체 뭐 때문에 또 왜 그렇게 아이고야. 아, 싸움 말리다 욕 보셨군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서로에 대해서 인신공격은 하지 맙시다. 인신공격 하지 말죠. 지금 인터넷 공간이라고 인신공격하는 거는 제가 봐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전까지 한 거는 뭐 이미 지난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자, 지금부터 인신공격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200원 간다고 했어? 목에 칼을 차야겠네. 석고대지 하세요. 자, 싸우지 마시고요. 네, 저는 XIP만 갖고 있죠. 이 고등학생 친구분 막 반말하시면 안 돼요. 서로 반말하지 마세요. 네, 건의사항 말씀하세요. 스위프트 사장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죠. 그거 약간 리프 CEO는 농담 삼아 얘기한 것 같던데, 저는 진담으로 얘기했을까요? 거기 퇴직하거든 우리 회사로 와, 진담이었을까요?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쌍구경 재미난데. 자, 교통정리를 그러니까 안 되시면은 제가 채팅 금지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제가 채팅 금지를 시전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담 100%? 뭐가 진담 100%예요? 아, XIP만 갖고 있어요. 그 아까 질문하신 거 진담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XIP만 갖고 있어요. 신입사원으로 입사요? 이거는 머큐리 FX 말씀을 하시는데, 머큐리 FX는 마켓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렇게 줄을 쫙 세워요. 규모로,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로 줄을 세우면은 머큐리 FX는 하 쪽에 속하는 회사예요. 하. 중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은행이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갖고 있는 자산으로 줄을 세우면 은행들이 상위권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질문을 주신 머큐리 FX는 MTO에 가깝습니다. 송금업체예요. 핀테크 업체예요. 핀테크 업체. 그러니 얘네가 재무적으로 자산을 많이 갖고 있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산의 규모 기준으로 줄을 세우면 하급에 속하는, 상중하 이렇게 나눴을 때 하급에 속하는데, 지금 궁금하신 거는 이 회사가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고객들의 규모가 크다면은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을 텐데 어떤 상태인지 되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머큐리 FX는 만약에 그런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면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긴 한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웨스턴 유니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로 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이미 1, 2등 상위권에 속한 애들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를 줘봤자 본인들한테 과연 이득이 될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 변화를 주면은. 그러니까 웨스턴 유니언도 그렇게 되게 차갑게 얘기했잖아요.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 한다고 작년 3월인가요?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그 뒤로 나온 기사들이 다 그런 거죠. 웨스턴 유니언 CEO가 야 이거 써보니까 오히려 비싸던데? 별로 효과 없던데? 뭐야? 약간 되게 부정적인 거 냉담한 기사들만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웨스턴 유니언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리플사 고객들을 항상 홈페이지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커스터머를. 근데 웨스턴 유니언 은근슬쩍 빠졌어요. 알고 계시나요? 옛날에 여기 라인에 있었거든요. 이 커스터머 보면은 웨스턴 유니언이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없어. 이 계약 자체가 틀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 200개를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웨스턴 유니언이 여기 라인업에 이름이 있다가 사라진 거는 사실이에요.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웨스턴 유니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는 애들은 변화를 별로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 유지해도 본인들이 이득이니까. 예, 오히려 하위권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변화를 원하겠죠. 본인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상위권에 있는 고객들, 바로 마켓 쉐어를 뺏어가고 싶을 텐데 얘네한테는 송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다 자산이 많은 애들이라 프리펀딩하기 되게 쉬운 애들인데 하위권에 있는 애들은 돈이 없어요. 나리너프 모니에요. 진짜 쇼미더머니를 치고 싶을 거예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아, 우리가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처리하려면은 프리펀딩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우리 어떻게 해? 쇼미더머니 하고 싶다. 미치겠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위권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리퀴디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애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형님, 제가 미국에 돈 좀 보내려 했는데요. 저희 프리펀딩 한 게 없는데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수수료를 계속 착취를 당하죠.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계속 그 리퀴디티, 세르먼트 할 때 리퀴디티 제공함으로써 수수료를 계속 받잖아요. 하위권에 있는 애들. 돈이 충분하지 못한 애들. 프리펀딩 하지 못한 애들. 그러면은 그 순위가 바뀔 수가 없겠죠. 아무리 하위권에서 고객을 늘리고 돈을 더 많이 보내봤자 계속 수수료 헌납하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한테.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애들. 웨스턴 유니언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히스토리를? 제가 알기로는 걔가 JP 몰건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체이스 은행인가? 어쨌든 대단한 규모의 금융기관에서 갈라져 나온 애가 웨스턴 유니언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레미턴스 시장에서 MTO지만은 15%인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마켓을. 어마어마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금도 풍부하고. 예, 그런 애들은 충분히 살아남겠지만 방금 예를 들인 머큐리 FX 같은 애들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한 줄기의 빚이 내려온 거죠. 머큐리 FX 뭐라고 했죠? 퓨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단순히 엑스라피드가 빠르고 저렴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또 하나는 뭐죠? 엑스라피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펀딩이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만 딱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박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프리펀딩 한다고. 내가 지금 $1000 보낼 거면은 그만큼만 딱 XRP를 샀다가 팔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커니가 된 거예요, 지금. 하위권에 있는 애들한테는 야, 이거 초대박. 야, 이거 완전 초대박. 빠르고 저렴한데 내가 프리펀딩 안 해도 돈을 마음껏 보낼 수 있네? 와, 완전 환장하겠다. 대박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머큐리 FX가 지금 거의 뭐 완전히 아부쇼를 하고 있죠, 지금. 엑스라피드가 미래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눈에 하트 뿅뿅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위권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이 쓸 이유는 없어요, 당장. 하위권은 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머큐리 FX 환장했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 주신 거는 머큐리 FX가 어떤 규모고 어떤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냐, 이 질문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게 제발 영향력이 큰 기업이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답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애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경쟁력을 갖춰 나갈 거고요. 실제 얘가 이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한 번에 돈을 보낼 때 1,500만 원을 절감했다. 실제 유스 케이스입니다. 그냥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위권에 있는 애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은 판도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갖고 사업을 하는데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1,000 보내는데 수수료가 10만 원 드는 것과 만 원 드는 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통해서 돈을 보낼 거예요? 당연히 만 원 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흐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9만 원이나 절감하는데. 그래서 하위권에 있는 애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판도가 뒤집히면서 상위권 애들도 생존을 해야겠죠.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고사당하겠다. 그러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XRP를 쓰던지 또는 XRP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쓰던지. 생존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는 그렇게 되길 바라야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면은 당연히 XRP가 세계적으로 글로벌 세ttlement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 흐름으로 가면. 우리는 그 흐름을 기대해야 되고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분은 아직도 화가 나 있네. 네, 도대체 뭐 때문에 화난지 모르겠는데 싸우지 말아요. 싸워서 남는 게 없어. 아이고, 어그로시네. 얘 또 뭐 조롱하러 왔나 보네. 이분은 과감하게 이런 분들은 바로 신고. 증오심 표현. 예. 그리고 자동 삭제가 되네. 예. 저런 분들은 대꾸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그냥 보낼게요. 예, 지금 과감한 제재했죠. 조롱하러 오는 분들은 바로 보냅니다. 영창으로 바로 보내요. 그리고 제가 조롱하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 번쯤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침범을 한다. 저는 경찰에 바로 접수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몸을 적당히 사리세요. 제가 어떤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혹시 경찰이 형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라인까지 넘었다. 그럼 바로 그냥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몸 사리시고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봐줄 겁니다. 네. 참고하세요. 또 왔어요, 어그로? 자, 자, 이런 분들은 바로 보내고. 또 있어요? 김태인? 김태인 누구죠? 김태인 안 보이는데? 김태인 있나요? 실시간 채팅 바에 있나? 협박인데? 지금 제 채널은 제 고유한 영역이에요. 머리가 나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제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가 와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침범하면은 바로 보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것도 해당이 되겠지? 머리가 진짜 나쁜가 보다. 참고로 저 김태인 저 사람이 댓글을 썼다 지었다 반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신 있으면 댓글 다 남겨도 되는데 꼭 썼다 지었다 하더라고요. 큰어들이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준님 질문 주신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가당착. 즉, 우리가 오늘 가열해서 2단계 쉽지 않을까? 요 부분이. 이거는 법정화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잠깐 저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본질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XRP를 까고 싶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조롱을 하죠. 조롱을 하는데 본인들의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막 사람들을 조롱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그렇게 조롱하고 싶어도 시간이 아깝다 또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곳까지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러고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이코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사이코일 수밖에 없죠. 굳이 막 리플 막 쓰레기다, XRP 쓰레기다 하는데 그거를 시간을 들여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와. 예를 들면 이 방송 찾아오고 뭐 다른 데 찾아갈지 안 찾아갈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다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보면 하는 행동이. 그 중에는 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왜 그렇게 까고 있니? 시간 들여서 시간 아깝지 않니? 그냥 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라. 우린 우리대로 살겠다. 내 의견도 존중돼야 되고 내 의견도 존중돼야 돼. 그렇다면은 그만 이제 개소리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싫은 거 알겠으니까. 이러면은 이런 얘기를 또 하죠. 막 너희들을 구제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 하냐. 내가 너희를 구제해줄게. 이제 지나가도 멍멍이가 짖는 소리죠. 구제하고 싶은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조롱하면서.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은 그건 진짜 개소리인 게 누군가가 누구 진짜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표현을 조롱하면서 하나요? 이런 멍청한 놈들아 이거 망할 거니까 빨리 떠 이렇게 표현하나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겠죠. 표현을. 아니 그거 아니야 친구. 그거 진짜 아니니까 내 생각엔 진짜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떠나. 이렇게 표현하지 절대로 조롱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리플가들은 굉장히 사이코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 항상 보면은. 근데 본인들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킥킥이 되는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관심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라도 인터넷에서 관심 받으려고. 아무튼 불쌍해요. 좀 애처롭게 봐줘야 돼요. 불쌍하게. 자,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 너무 대꾸해주지 마세요. 대꾸해주면 더 불쌍해지잖아요. 관심 받고 싶다고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데 불쌍하다고 진짜 관심 주면은 더 불쌍해져요. 그러니까 관심 주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할 테니까 놔두세요. 내보내는 거 되나요? 이게 강태가 있나?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놔두고 자, 놔두고 아까 이재준님이 말씀하신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1단계는 이해가 되는데 2단계 되면은 직접 보유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면은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이신데 자, 외환시장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외환시장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거 왜 자동으로 나오냐? 외환시장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외환시장 예를 들게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 달러가 통용되니까 달러 예를 들게요. 지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처리하기 위해서 달러를 프리펀딩 하죠. 프리펀딩 한다는 얘기는 특정 시점에 사들인다는 거예요. 특정 시점에 사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꾼다는 거잖아요. 교환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원화를 써서 달러를 바꿔냈어요. 그럼 일단 이 바꾼 시점에 특정 원화 액수가 들어갔겠죠. 그건 달러로 컨버트 돼서 계좌에 묶여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 환율로 했을 때 이 변화에 따라 내가 처음에 달러를 바꿀 때 돈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케이스, 외환시장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 내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내려간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가요? 가격이 오른다. 마냥 좋겠죠? 마냥 좋다죠? 가격이 내린다. 슬퍼요, 죠. 손해 났어요. 슬퍼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투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구입을 한 시기보다 팔 때 시기에 가격 갭이 높은 쪽으로 플러스 되길 기대하면서 하는 게 바로 투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투기에 가깝게 돼버리는데, 금융기관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금융이 무슨 도박처럼 투기를 해요. 도박처럼 투자를 안 하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들은 외환시장에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해지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죠. 해지를 하게 됩니다. 뭐를 하냐면, 예를 들면요, 반대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거에 대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 반대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공매도 같이 하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은 결국에 플러 마이너스가 돼요. 만약에 가격이 오르죠? 그럼 미리 팔았으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쪽 현물에서는 본인들이 프리펀딩 해놓은 거는 플러스 됐잖아요. 이게 둘이 썸을 하면은 플러 마이너스 돼서 제로에 수렴하게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가격이 내려가는 케이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해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거는 결국에 가격이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할 건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그나마 문제가 되는 게 해칭이 안 될 때요. 해칭 불가능일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XRP 같은 건 볼라틸리티, 바로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큰 상태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보유하기 힘든 거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고 해도 해결돼요. 오케이, 돼요. 갑자기 내일 전 세계가 해결이 돼요. 오케이 되더라도 직접 보유는 지금 힘들어요.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엑스라피드는 한 3초만 잠깐 보유했다가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가격 변동성이 아무리 커봤자 3초 내로 막 미친듯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겠죠. 물론 3초 안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전장치도 걸려있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라피드는 큰 문제 없는데, 이거를 직접 보유하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들고 있기에는 지금 가격 변동성은 너무 큽니다. 그죠? 불과 작년 9월이니까 불과 한 5달 전에는 지금 가격이 한 3배 정도 됐어요. 3배.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직접 보유하기 힘들죠, 지금. 야옹. 야, 오늘 장난 아닌데, 아, 여기 또 있네? 아이디 여러 개인가? 일단은 신고하고. 또? 안녕히 가시고요. 아, 스위프트가 자체 코인 만드는 거?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은 스위프트가 자체 코인을 만들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파리 핀테크 포럼 이제 어제 2019년 거 리플 CEO와 이제 스위프트 CEO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죠. 쭉 보면서 거기에서 스위프트 CEO가 얘기를 하죠.
스위프트가 생각하는 것들,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일단 XRP를 까면서 거기에 상반돼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합한 세틀먼트, 커런시를 얘기하죠. 달러라고. 딥 리퀴디티를 갖춘 달러. 그냥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코 리스펀던트, 바로 환거래 은행 구조 자체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프트가 생각하는 거는 환거래 은행 구조 그대로 가져가면서 얘네들이 대신 세틀먼트, 프리펀딩 통해서 리퀴디티를 제공하는데, 그런 리퀴디티의 기반이 되는 게 달러라던가 이런 것들이죠. 또는 달러를 토대로 각 나라의 법정화폐를 좀 다양하게 보유한 그 되게 커다란 규모의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자체 코인을 만들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여. 그리고 어차피 스위프트는 페이먼트 시스템 만드는 회사라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세틀먼트를 만들기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가 장난 아니네요. 분위기가 왜 이러지? 아이고야. 스위프트가 리프사 견제 많이 해요. 굉장히 견제합니다. 야, 오늘 분위기 활활 불타오르는데요. 오늘 안티들도 많이 오고 아주 활활 타오르네. 아이고, 이 친구 안 되겠네. 가서 공부하세요. 안 되겠다. 공부하고 오세요. 화나는 건 알겠는데, 이해는 돼요. 화나는 거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저보다도, 심지어 저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막 지랄들 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그 학생 친구가 저한테도 화났을지도 모르겠는데, 화났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부모님 뻘 되시는 분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막 그 학생분을 막 심하게 막 쌍욕을 한 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좀 오해를 해서 잘못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부모님 뻘 되는 분한테 화난다고 뭐 그렇게 막 거센 말을 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거는 옳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뭐 기분이 안 좋다고 여기에서 막 뭐 지읒 리을 합니다 라고 막 외치고 막,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도 욕먹어야 돼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에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학생분 화나셨으면 저한테 분풀이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제가 받아줄 테니까 저한테 하세요. 근데 진짜 활활 타오르네요. 분위기 아주 화끈하구만. 카뱅송금, 카뱅송금 얘기 나오셨는데, 카뱅송금은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달러 송금이에요. 달러 송금. 웨스턴 유니언 돈 많다고 자랑하는 송금이죠. 달러 보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달러로 송금 가능한 거죠. 프리펀딩 하는 걸로. 좀 다릅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아니 뭐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신 분 있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롱하는 식으로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그냥 진짜 아무 별 의미 없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망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정도 얘기는 들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별다방님이 말씀하신 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너무 막 하시는 것 또한 맞지 않는데, 이게 어느 연령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든 아니면 중년층이든 청년층이든 장년층이든 노년층이든 간에 어느 연령대나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나이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특정 나이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존재하는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연령대에서. 예. 아유, 저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퀀텀 12만원 가는 것과 리프 성공이 같다고 보시는지 근거가 뭐죠? 왜 그렇게 비유가 가능한 거죠? 그냥 본인의 직감이에요? 저는 굉장히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아, 모네타이제이션? 그거, 자, 코회사의 웹 모네타이제이션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예정된 수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코회사에서 텀이라고 변경됐다고, 약간 변경됐다고 메일이 날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거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약간 변경에 그걸 넣어놨어요. 셀프 도네 금지, 그리고 기타 등등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어뷰즈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거 금지로. 네. 이제 셀프 도네는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휴, 가격 상하방 예측이 되면은 저는 이미 부자인데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 예측이 되면은 부자인데? 이미 부자 돼서 저 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돼 있겠죠. 그게 될 수가 있나요? 토마토님 여기 없습니다. 예, 토마토님 방이 아닌데. XIP가 브릿지하는 볼륨의 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 쪽 전담해서,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하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쪽 집중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코회사가 비금융권 계속 유스케이스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서로 전담 분야가 다른데 어쨌든 간에 브릿지하는 볼륨만 커지면 돼요. 본질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딸기방이에요. 아, 딸기 먹고 싶다 갑자기. 이보모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맞겠죠? 그러니까 세력이, 투기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거면 지난번이랑 똑같죠. 올렸다가 털고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아마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은 굉장히 적을 것 같고, 리플사가 XIP를 그러니까 브릿지 커런시로서 자리 잡게 해갖고 글로벌 세르먼트 돼서 성공하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걸요? 별로 그걸 기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스텔라 왜 내려왔는지는 글쎄요. 제드한테 물어보세요. 제드 맥칼럼한테 이메일 보내보세요. 이거 왜 땅바닥으로 꼬라박고 있냐고. 딸기당. 아, 딸기 먹고 싶다 진짜. 조남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오셨네요. 주무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자, 잠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은 밤에 찾아오셨네요. 자, 잠시 소강 상태라 제 생각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인터넷 공간이잖아요. 지금 이 채널 역시도 인터넷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인터넷 공간에 평생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XRP와 연관이 돼서
이 지금 채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또는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 만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전혀 연령대도 다르고 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전혀 다른 환경과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지금 만난 건데 굳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신나게 막 파이팅 할 필요가 있나요? 서로 잡아먹을 듯이? 남는 게 뭐가 있죠? 저는 맨날 그 생각을 해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박터지게 싸워갖고. 생각이 다르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래요. 당신과 생각이 다르네요. 당신 생각은 그런 거?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이걸 다르다고 또는 한쪽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 안티들 중에 일부가 그러는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막 조롱해요. 막 뭐 한강 가라 막 이런 얘기를, 그건 진짜 심한 얘기고, 한강 가라고 하고 너는 거지가 될 거다 미래에.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는 건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표현 방식과 그 인성이 문제인 거죠. 아니 표현을 하더라도 아니 거지대라, 한강 가라, 또는 뭐 망할 거다 이런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인터넷 공간이라고 눈앞에 사람 안 보인다고. 진짜 그지 같은 인성이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안티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인성이 그지 같고 쓰레기인 거고.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이 다르다고 좀 싸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 생각일 뿐이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던 존중합니다. 뭐 이거는 박터지게 싸우는 게 맞다, 그것도 존중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싸워서 첫 번째 남는 게 없어요. 그거 싸워서 이긴다고 뭐 남는 거 있나요? XRP가 갑자기 1000개가 충전되나요? 여러분들 계좌에? XRP가 가격이 상승하나요? 예, 그러지는 않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싸워서 이겨서 남는 건 없어요. 예. 그리고 기분만 나쁩니다, 싸우면. 그죠?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효용성 측면에서 너무 바라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냉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싸우는 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 감정만 상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존중해 줍시다. 진 사람이 1000개 싸줘요? 아, 제드맥칼럽 나와서 저도 되게 막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드맥칼럽 지금 안 팔고 있은 지 꽤 오래됐죠? 이놈이 도대체 왜 안 팔고 있을까 혼자 막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 상황이 연출돼서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팔고 있겠죠. 만약에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팔 수 있는 최대치를 매일 팔고 있겠죠. 예, 근데 판매를 멈췄습니다, 이 친구가. 적어도 이놈은, 제드맥칼럽은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근데 저는 제드맥칼럽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다 빨리 전부 다 꾸준히 털어갖고 최대치 털어내서 1년 내로 빨리 털어줬으면 좋겠어요. 죄다. 댄이라는 트위터 계정이 누구 계정이에요? 댄? 400원에 팔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멀티옵이 전부 다 활성화되면은 서로 그 멀티 라우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볼륨을 더 끌어당길 수 있어요. 댄이 누구더라?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존버하면 망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차피 결과론적이니까. 존버하면 망할 수도 있지만 존버가 승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 가면. 아, 그 사람
이번 주까지 2달러인가요? 얼마? 0.5달러인가? 간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얘기하시는구나. 네, 삭제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네, 저 기억났어요. 호연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죠? 미래는, 네, 삭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예측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요. 책임을 못 져. 왜 의미 없는 가격 예측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언제 얼마 간다 이게 되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상. 내일까지 만 원 갔으면 좋겠다. 기리님 말대로 내일 10,000원 가면 좋겠다. 아마존이 엄청나게 브릿지 볼륨이 올라가겠죠. 아마존이 써주면. 글쎄요. 각각 존버의 기준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5년, 10년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1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래, 저는 차라리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3년 내에 10,000원 갈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막 당장 올해 안에 작년에 그 뭐야 베어러블 가이 하는 것처럼 589달러 간다, 막 1년 안에 간다, 뭐 언제 간다, 이거는 좀 너무 근교님 질문 주신 거는 IBM이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IBM이 리플 네트워크랑 연결할 거를 초기부터 좀 고려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료가 있네요. 보니까 뭐냐면은 방금 근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요거거든요. 자, 보세요. 사이트 주소 잘 보세요. IBM입니다. IBM 공식 사이트예요. 그리고 이 IBM 공식 사이트에 있는 자료고 작년 11월 자료예요. 2018년 11월 자료인데 보면은 보이시죠? IBM 블록체인 서비스 관련된 거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리플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파서블 유스 케이스, IBM 페이먼트 허브와 연결될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스텔라도 언급은 돼 있거든요. 근데 스텔라를 뭐 세틀먼트로 이런 걸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보더 커런시 익스체인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동영상 월드와이어에도 나왔지만은 세틀먼트 할 수 있는 그 자산을 두 가지 얘기를 했죠. CBDC랑 이거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게 엿보이는 것 같아요. 스텔라 루멘을 고정으로 세틀먼트 쓸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공식 자료에서도 보면. (9월 8일) 9시. 글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약간 안타까운 거는 우리 벡트가 잠수를 탔어요. 벡트 이놈들이 더 이상 아무 언급이 없어. 벡트 잠수 타고 있어. 이 친구들이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 없죠. 1월 25일 이후로 거의 뭐 한 2주간 잠적해 있는 상태인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언급이 필요할 시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잠수를 타고 있네요. 이 친구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빡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막 하락 분위기잖아요. 계속 여전히 하락 분위기인데 벡트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예정이 지났는데 잠적했죠. 그래서 아 얘네 당분간 승인 못 받아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떡하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막 불장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지? 해서 막 소식을 보니까 여러분들 꿀잠 자고 있어요. 그 시간에 벡트가 갑자기 승인돼서 오픈한다는 소식과 함께 투기 세력들이 막 갑자기 펌핑 시작해요. 물량 다 모아갖고. 그러면 진짜 완전 벙칠 것 같아. 이 새끼들. 근데 그 중에서도 나 조금만 더 내려가면 추매해야지 이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벙칠 것 같아요. 근데 얘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잠적이 너무 심해요. 아무런 언급조차도 없어요. 언론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되게 궁금하다. 아 최종 시험 하고 있나요? 그러면 좋겠네요. 코인베이스는 상장될 가능성이 글쎄요. 제가 엔지니어 디렉터 설명드렸었죠? 코인베이스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라이트코인 창시자인 그 이름 뭐더라? 그 스캔맨 이름 뭐죠? 그 사람? 이름도 생각 안 나. 찰리리? 응, 찰리리죠. 찰리리는 XRP 대놓고 까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스캠이라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XRP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장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일본 지사가 이제 설립이 돼갖고 거기에서는 상장될 수도 있겠는데 미국 본토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안에 4,000원 이상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몰라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죠. 2년 안에 리플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망할 수도 있고 또는 최상의 경우는 2년 안에 완전 성공해갖고 4,000원은 고사하고 그 이상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냥 에? 저 잘생겼다고요? 제 얼굴을 보신 적 있나요? 아하, 그 얼짱이라는 게 혹시 그거 아니에요? 얼굴이 짱나게 생겼다. 저는 최종 매도가가 없습니다. 저는 가격 목표가 없고 목표는 그거예요. 리플사가 설계한 대로 어느 정도의 브릿지 볼륨 갖췄을 때 가격에 영향을 얼마큼 줄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 방향을 완벽하게 결정할 거예요. 그거 본 다음에 생각보다 영향이 미비하다 그러면 고민을 해볼 거고요. 뭐 바로 손을 털지 어떻게 할지 고민할 거고 만약에 영향을 정말로 지대하게 준다 그 볼륨이 그러면은 롱런 해야죠. 당연히 리프사가 더 성공하는 한 가격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롱런 해야죠.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그런 확신은 없는데요? 저는 지금 방송 내용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그 리플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욕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요. 리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케이스조차도 저는 설명을 해요. 저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제 아파트 단지에 논문 하나도 못 썼어요. 근데 스텔라요? 스텔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쓸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과연 정말 효율적으로 실제로 쓰여질 수 있냐 그게 문제죠. 쓸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세틀먼트 하는데 트랜잭션 하나 처리되는데 20분이잖아요.
그 20분 동안 볼라틸리티 리스크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감당이 되느냐, 이 차원의 문제인 거죠. 스텔라 루멘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야심한 밤에.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끄고 지금 무슨 일인지 파악하러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내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찾아뵐게요. 학생 아니에요, 직장인이에요. 자, 아파트 그런 질문까지. 자, 일단은 지금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갖고 좀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한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됐지만은 좋은 밤 꿀잠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고 여러가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종료하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